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둘 다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날은 좀 더 이 악재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종가부터 보시죠. 이날 다우지수는 0.3%, 장중에 결국에 반락해버렸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0.6, 0.8, 비교적 1% 안쪽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실적, 두 번째 지표, 마지막으로 연준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실적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은 장중에 잘 가고 실적이 안 나오면 결국에 시간 외에서라도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국에 대한 악재가 끝난 이후 실적에 대한 포인트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테슬라가 실적을 냈는데요. 순이익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3% 중반 정도대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IBM과 프록트앤갬블은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BM 쪽에서는 예상치를 웃돈 매출, 거기에다가 순이익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도 4% 이상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프록트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분기 매출 역시 순이익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지금 장중에는 1% 이상의 상승세로 종가를 기록했고 시간 외에도 강보합권 정도의 수준에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악재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둘 다 주택과 관련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 9월엔 얼마나 새롭게 집을 만들었나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선은 모기지 수요는 1995년 이후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례로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 대출 계약 금리가 6.9%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됐었고요. 이 역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해서 8.1%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6.7% 줄 것이라고 봤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연율 143만 9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준의 이런 입김 계속해서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베이지북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시장의 하단을 막아주는 정도의 재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주요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서비스 부분이 견고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러한 매파 기조 속에서 고용은 타이트하지만 일부 완화되고 있는 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는 베이지북과는 다르게 악재로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이 대표적인 비둘기파, 가장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결국에는 매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동시장 완화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인플레이션 아직 정점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주택 관련해서 우려가 크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흐름의 역할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매파 중에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11월에도 75bp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12월까지도 75bp를 시사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주요 악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거래일 연속으로 전 섹터가 올랐지만 이제 결국에는 하락을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쪽만 거의 3% 모든 종목이 강했습니다.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요. 가장 약했던 거는 앞서 주택 지표가 약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했고요. 그 가운데 금융주, 이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최근에 금융주 호실적 내면서 상승폭을 키운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매물들도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뒤로 하고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군데군데 올라간 종목들은 실적 또는 증권사의 호평 이런 두 가지 재료로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국내에도 중요한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어제보다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0.7% 올랐고요. 그런 가운데 네덜란드 기업인 ASML, 노광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ASML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특징 주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고요. 우선은 AMAT가 2.7%, 램 리서치 2.4% 올라갔습니다. 개별적으로 램 리서치는 시간 외에도 좀 견고한 실적 발표를 보여주게 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밖에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은 제조업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AMD를 제외한 나머지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이런 종목들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1%를 전후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장주들을 보게 되면요. 대형 성장주 쪽에서는 고만고만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스트리밍과 관련해서 어제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요. 넷플릭스 쪽에서 시간 외에 이 가입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강세를 띄었고 결국 본장까지 이어졌습니다. 13%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어제 이미 좀 시세가 시간 외에서 많이 좀 소화가 되면서 넷플릭스만 추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간밤에는 도이체방크 쪽에서 넷플릭스가 이제 성장이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호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성장주 중에 하나인 어도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IT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분기 실적 자체는 견조하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가 살짝은 아쉽게 전망을 낮췄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시간 외에 약보합의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 봤고요. 이번에는 금융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들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계속 띄면서 섹터 자체를 끌고 갔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부담도 있죠. 차익에 대한 그런 매물이 나왔고 또 이날 국채금리가 워낙에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경기 침체되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은행주 중심으로 밀렸었는데요. 대형 은행주 쪽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일 많이 밀렸습니다. 2.7%.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US 뱅크오프 이쪽에 있습니다. 역시 3.6%로 가장 많이 밀린 종목들이 그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할 때 막아주는 게 헬스케어였는데 이번에는 헬스케어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의료기기업체 중심으로 악재가 좀 퍼진 건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ABT를 쓰는 에봇 연구소가 되겠는데요. 6.5% 밀리게 되면서 다른 의료기기 쪽에다가 다 악재가 됩니다. 여기서 밀리고 또 이쪽 하단에서 또 밀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에보트가 밀렸고요. 그리고 서머피셔, 다나허 거기에다가 백신을 만드는 모더나까지 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주택 관련된 종목들이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형 종목들, 그러니까 집 안에 인테리어를 꾸미는 이런 종목들이 크게 많이 밀렸습니다. 홈디포, 로우스, 홈디포가 3.3%, 로우스 4.7%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로우스가 더 밀린 거는 증권사 에버코어 쪽에서 투자 의견을 앞으로에 대한 건설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더 밀리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유주 간단하게 보면요. 유가가 급하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소형, 대형주 상관없이 전부 다 올랐고 거기에서 제프리스에 따르면은 엑소모빌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매수로 또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호재가 됐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쪽 ASML 홀딩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인데요. 전망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EUV 노광 장비,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거기까지 현지까지 가서 장비 좀 달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런 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3분기 실적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고 주당 순이익 역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강력한 실적을 전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까지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말한 것도 매력적이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장비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판매되는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자,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오죠. 7.1% 올라가면서 4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유 쪽에서 베이커 휴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진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에서는 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마진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4센트 전망을 했는데 26센트까지 올려 잡았고요. 또 베이커 휴즈의 CEO가 이날 경제적인 어려움을 전체적으로 글로벌이 겪고 있지만 석유나 가스와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천연가스, LNG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앞서 ASML처럼 베이커 휴즈도 7%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경제 지표에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말고 유럽 자체의 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이번에 또 유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국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7월 이후, 두 달 전쯤 되죠. 7월 두세 달 전쯤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몸살을 앓으면서 이날 독일 0.1, 프랑스 0.4, 그리고 영국은 0.1%로 장중 내내 방향성을 탐색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반등을 좀 세게 해줬습니다. 3.3% 올라가면서 다시 8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는 건데요. 재고가 문제였었는데 재고가 다시 줄어들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리 가격은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거기에서 너무 낮다라는 반발 매수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0.7%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강달러 속에서 지금 3주 만에 금값은 최저치까지 내려갑니다. 1634달러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무려 14bp, 크게도 뛰어 올랐죠. 주택 지표가 부진했지만 결국에 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결국에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재료가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이틀간의 상승을 뒤로하고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0.8%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또다시 급등세를 보인 점이 오늘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장중 10년물이 4.4%, 2년물은 4.54%를 돌파했던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이 현재 증시를 떠받치고 있지만 국채시장의 불안이 주식시장에는 위험회피 심리를 촉발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가운데 시장조사업체 레피니티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에 상장된 45개 기업 중 69%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편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데요. 전미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가 7% 육박하는 등 20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주 모기지 신청 지수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락해 25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이것이 주택건설업을 비롯한 관련 업종의 약세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고유가 탓에 중간선거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고육주책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전략 비축류 SPR을 풀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국제유가는 오히려 3.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 추가로 1,500만 배럴을 SPR에서 방출할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수개월 내에 추가 방출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정유업계를 향해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가격 인하를 요구했는데요. 그는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 원유 가격은 거의 배럴당 40달러가 떨어졌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았다면서 특히 정유사들은 전쟁 중 거둔 수익을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SPR 방출 결정 자체는 전형적인 임시방편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데요. 말 그대로 비상용이어서 무한정 쓸 수 없고 언젠가 다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으로 다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이 SPR을 방출하는 것은 유가를 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가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할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주택시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최악의 폭락 세태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의 집값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0% 정도 폭락한 바 있었습니다. 시걸 교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이미 금리에 민감한 경제 분야를 강타하고 있다면서 연준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추고 공격적인 긴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연준의 긴축 중단이 뒤따를 경우 추가적인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이마트나 아니면 일렉트로마트와 같은 전자 제품을 파는 베스트바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도 좀 많이 밀렸던데요. 어떤 재료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에버코어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미국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의 주가가 오늘 4.1% 하락해 63달러 7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버코어는 소비자 전자제품 매장 매출이 새해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동일 성과, 즉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가는 기존의 80에서 7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에버코어 측은 그간은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아예 매장 방문자 자체가 줄어드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시기가 올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매장 매출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베스트바이가 2023년까지는 매출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부동산 중개인협회 9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0만 건이 감소한 연율 470만 건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컨퍼런스 보드의 9월 경기 선행지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10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블랙스톤, 다우잉크,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필립 모리스, 스냅잉크, 프리포트 맥모란, 트랙터 서플라이, 유니언 퍼시픽, AT&T, 보스턴 비어, 알래스카 에어, 테넷 헬스케어, 월풀, 뉴코코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그리고 데너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